두 번째가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세 번째 영상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어우, 너무 크다. 18. 자, 요렇게 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앞에 인사말은 제가 뺐어요. 자, 프로젝트 팀이나 개발 조직에서 전체 개발자 간 통일을 위해 표준 코딩 가이드라는 걸 하잖아요. 맞나? 구글의 프로그램 표준 규칙, 코딩 규칙 검색하니 행안부에서 만든 이런 자료가 나오네요. 라고 해서 볼게요. 요거예요. 자, 요거를 보면, 자, 요거 보면 요거 있어요. 명령에 관한 규칙, 소스의 형식에 관한 규칙, 주석에 관한 규칙, 변수 선언에 관한 규칙, 상수에 관한 규칙, 수식에 관한 규칙, 문장에 관한 규칙, 자바, 의존적인 코딩 규칙, 명칭에 관한 규칙, 뭐 이렇게 해서 상속에 관한 규칙, 가비지 콜렉터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C 언어 뭐 요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요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참고로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다시 프로그래머로 재취업을 도전하시는 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생산성, 가독성, 오류 방지 등의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가이드에 따라 소스를 분석해주는 툴이 있나요? 실제 현장에서 그런 걸 사용해서 소스 코드를 점검하나요? 유지 보수성을 높이고 일관성과 코드 통일성을 위해 이런 가이드 수립을 많이 할 텐데 실제 준수를 위해서 점검하고 강제화할 수 있는 툴이 있을까 싶어서요. 아님 실제로는 이런 활동을 안 하는지요. 필요성은 공감한다. 적절한 툴이 없어 그다지 철저히 관리하지는 못하는지요. 프로그램 표준 코딩 규칙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직접적인 질문에 죄송할 건 없고요. 네,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08년인가? 2008년도에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면 이런 문서가 있어요. 이런 문서가. 자, 제가 실무에서 썼던 문서고요. 회사 이름과 이것들 제가 다 지웠어요. 지워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2008년 1월달에 나온 문서고요. 이 문서는 개발 환경이에요. 제가 아까 소스코드 얘기만 했지만 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처음에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개발 환경에 대한 문서부터 작성을 합니다. 이 기업에서 개발자들이 투입이 됐을 때 이 문서를 보고서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문서부터 만들어요. 딱 보면 언제 이거 개정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고요. 작성자는 다 지웠습니다, 제가. 자, 그리고 이렇게 폴더를 어떻게 생성해라. 폴더 위치부터 마저도 통일화 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때는 제우스가 그거였고요. JDK는 어떻게 설치하고 뭐 이런 것까지 처음에 투입된 개발자가 다 이런 거를 세팅을 했어요. 그리고 문서를 만들었어요. 세팅 한번 싹 해보고 잘 되는 케이스를.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마저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 뭘 해라. 이때는 JDK 1.5였네요. 이런 것부터 다 표준을 맞춥니다. 자, 오라클 DB 명령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예요. 작성 가이드. 자, 이것도 저 신규 프로젝트예요. 신규 프로젝트.
이게 SI 신규 프로젝트, 뭐 고도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신규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오라클을 작성할 때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속 버전업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보면 명령 규칙 뭐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이 DB 링크는 명령은 네이밍 룰이겠죠. 명령 규칙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름을 정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거를 초반에 이렇게 다 해요. 공사 업무는 CM, 자재 업무는 PR, 공통 업무는 CO, 포탈 업무는 PO, 이런 식으로 네이밍 룰까지도 정하고요. 명령 체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바 코딩 문서가 많은데 제가 요만큼만 갖고 온 거예요. 하나하나 다 있어요. 뭐 디자인 가이드도 있고 CSS 가이드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보면 코딩 가이드예요. 코딩 가이드를 주석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목차만 보면 되겠죠? 시작 주석, 패키지 문장, 임포트 문장 어떻게 해라. 문서의 주석은 어떻게 달아라.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선언을 해라.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다 있습니다. 이걸 다 정하는 거예요. 또 이거의 규칙을 정해서 그거를 맞춰야 돼요. 맞추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이제 완료 보고할 때 이거 다 그 담당자들, 그 갑이죠. 갑의 그 전산 직원들이 다 확인해요. 뭐 샘플 검사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다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잘 지켜야 돼요. 포문은 어떻게 하고, 문제 if문은 어떻게 하고, 괄호는 옆에 해야 되냐 아래에 해야 되냐, 띄어쓰기는 뭐 탭은 몇 칸을 줘야 되냐, 4칸이냐 2칸이냐 8칸이냐, 이런 거 다 정합니다. 네. 네이밍 룰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하고 다 합니다. 네. 뭐 어떻게 하는 거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지금 아까 질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해서 적절한 툴이 없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준수를 하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문서를 다 정의를 해서 그대로 그 가이드에 맞춰서 개발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있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걸 하죠. 시큐어 코딩. 시큐어 코딩도 툴이 있어요. 툴. 시큐어 코딩 툴. 시큐어 코딩도 합니다. 이때 아까 제가 문서 보여드릴 때만 해도 시큐어 코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시큐어 코딩 이게 무슨 바다? 무슨 바다? 뭐 있는데 시큐리티, 트리니티? 뭐 이런 게 있는데, 트리니티 뭐 이런 거, 뭐 이런 툴들이 있어요. 또 툴이라고 하네. 점검 툴 업데이트. 이게 어디야? 뭐 IBM에서도 나오고 이런 게 있어. 그런 이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솔루션 회사, 지금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회사 중에 솔루션 회사에서 이런 시큐어 코딩 툴을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빅룩 와스라 그래가지고 포티파인가 뭐 아무튼 저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이름이 그냥 빅룩 와스구나. 빅룩 와스 해가지고 그런 시큐어 코딩 하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걔가 검사를 다 해. 그러니까 얘는 사실 문제점 있는 코딩 검사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뭐 점검한 툴이 있냐라고 물어봐가지고, 이런 소스 코드, 소스 레벨은 소스 시큐어 코딩 관리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 비싼 툴을 써가지고 IBM도 하고 있고, 국가에서 그 코사에서 인증한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이드를 만들어서 합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는 이렇게 코딩 가이드 뭐 이렇게 갖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런 코딩 가이드 요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왜냐면 신규 프로젝트가 아니야.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에서 추가로 업무가 더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뭐 그런 가이드가 있겠죠. 근데
가이드도 잘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기존 소스 코드 보고서 개발을 해요. 근데 지금 개발하는 개발자들, 나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코딩 스타일이 많이 비슷해. 거의 그렇게 코딩 가이드가 옛날에부터 이렇게 막 그런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비슷해요. 모두가 비슷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데브옵스란 말도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된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독학을 하다가 이제는 힘들어 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또 도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거 코딩 가이드라는 거를 또 어떻게 아셨는데 이거는 뭐 자바 책을 본다든가 스프링 책을 본다든가 해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검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좋은 거 검색을 하신 거예요. 실제 프로젝트에 가면은 이 문서부터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게 정석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투입되면은 PM이 들어가고 아키텍트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공통 개발자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 공통 개발자가 이런 공통으로 개발해야 되는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요. 네. 아까 했던 그런 설치 가이드 뭐 이런 것도 다 세팅 가이드 뭐 이런 것도 다 만들고요. 그렇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